오만과의 경기에서 손흥민만이 영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정승현입니다. 팀의 주장 손흥민 뒤에서 비스수만은 극적인 인물로 부상했으며 최근 자책골로 인한 여론의 질타 속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들과의 개인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사는 정승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국가대표팀 내부 관계자들조차도 그의 긍정적인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승현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동안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한마디도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으며 두 스타 선수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정승현의 인터뷰와 그와 손흥민 사이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과 오만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정승현 선수의 가족은 그의 머리에 맞은 공으로 인해 오만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9월 10일 오만 무스카트에 위치한 술탄카우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황희찬, 손흥민, 주민규의 득점으로 3대2 승리를 거두었죠. 한국의 유일한 실점은 전반전에 발생했습니다.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으며 한국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전반 종료 직전 오만의 프리킥 상황에서 정승현의 머리에 공이 맞아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국은 점차 오만에게 경기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300전술을 고수했으나 전반과 후반 간의 균형이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더욱 분노했고 팀의 경기 스타일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그가 울산 현대 시절부터 겪어온 고질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은 300전술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각 라인 간의 거리가 너무 벌어져 팀이 산만해진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우려는 전반전 막바지에 정승현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며 자책골을 기록한 후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경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한국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많은 비난이 정승현과 박용호에게 쏟아졌고 이들은 국가대표팀 수준의 경기에서 버틸 수 있는 강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승현과 박용호는 국가대표 수준에서의 압박을 이겨내기엔 부족하다라는 팬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비난은 선수들에만 그치지 않고 홍명보 감독 또한 큰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승현의 경기력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는 악성 댓글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네티즌은 정승현의 개인 계정 대신 그의 아내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찾아가 악성 댓글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남편 은퇴하라고 해라. 정신 차리라고 해라. 세계 최고의 자책골 선수. 경기 중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불안증이 나타났다면 더 이상 국가대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죠. 한 네티즌은 정승현 아내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거의 100개의 댓글을 남겼고 악성 댓글을 남기지 말라는 다른 이들과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2월 2023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 아래 한국 대표팀 소속으로 경기에 나섰을 때 정승현은 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정승현은 제 가족에게는 과도한 비난과 모욕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반전이 1대1로 마무리되자 홍명보 감독은 벤치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내내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던 그였지만 정승현의 자책골은 그의 감정을 폭발시켰는데요. 내부 소식에 따르면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돌아온 후 홍 감독은 정승현에게 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서 끊임없이 정승현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홍 감독의 발언은 단순한 경기 실수에 대한 꾸짖음에 그치지 않았으며 내가 너를 국가대표팀에서 영원히 제외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손흥민이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더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한 팀이며 서로를 지지해야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치심과 후회 속에 있던 정승현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손흥민이 자신을 보호해준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후 정승현은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수가 국가대표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습니다. 정승현은 제 실수로 인해 국가대표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팬들이 저에게 매우 실망하셨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정승현이
자신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주장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밝힌 점이었습니다. 정승현은 솔직히 말해 모든 것이 흥민이 형 덕분이다. 경기 후 손흥민 형이 저에게 와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또한 제가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면 앞으로의 경기에서 골로 보답하라고 말했다. 그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정승현의 인터뷰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으며 그를 지켜보던 기자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승현과 손흥민의 이야기는 팬들 마음속에 큰 감동을 남겼으며 국가대표팀 내부의 단결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승현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동료가 아닌 그를 힘든 상황에서 도와준 형 같은 존재였는데요. 손흥민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최연소 선수로 출전했으며 당시 나이는 22세였습니다.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에서 한국이 0대1로 패배해 16강 진출이 좌절되었을 때 금발 머리의 손흥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당시 실패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꼭 껴안으며 위로하고 그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주장 손흥민은 그의 지도자이자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던 홍 감독을 구해냈습니다. 9월 11일 무스카트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오만을 상대로 고전했습니다. 전반 10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오른발 낮은 슛으로 골문 왼쪽 구석을 향해 슛하며 선제골을 기록했죠. 그러나 전반 종료 시간 추가 시간에 오만의 프리킥이 정승현의 머리에 맞아 자책골로 연결되며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에서 한국은 오만의 공격에 밀리며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5일에 있었던 팔레스타인과의 0대0 무승부로 인해 홍명보 감독은 국내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만과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다면 그는 초기 해고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은 경기 막바지까지 팽팽한 대결을 펼쳤으나 결정적인 차이가 경기를 갈랐습니다.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었지만 오만에는 없었습니다. 후반 37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피해 왼발로 공을 휘어찼고 공은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오만의 골키퍼는 몸을 날렸으나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A매치 49번째 골로 황선홍 감독의 기록인 50골까지 단 한 골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에 주민규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하며 3대1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곧 첫 아이를 맞이할 주민규는 득점 후 공을 셔츠 안에 넣고 엄지손가락을 빠른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어려운 승리 후 홍명보 감독은 한 골과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을 끌어안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죠. 손흥민은 출발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팀이 더 강해졌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경기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요르단은 팔레스타인을 3대1로 이겼고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0대0으로 비기며 비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요르단, 한국, 이라크는 모두 1승 1무를 기록했으며 요르단은 득점과 골득실 차이로 1위, 한국은 2위, 이라크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조 6개 팀 중 상위 2팀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며 한국은 다음 달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중요한 두 경기가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두 경기 후 첫 승리를 거두었으나 오만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선제골 이후 주도권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오만이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 한국의 수비는 두 측면에서 계속해서 허점을 보였으며 전술적 대응이 느려 경기를 오랫동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의 득점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것이었지 조직적인 전술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